몇 년 전 한국, 일본, 미국 여성 3명에게 사냐에서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뜯어오라고 했습니다. 한국 여성은 10여 가지가 넘는 나무를, 일본 여성은 3가지 정도를, 그리고 미국 여성은 나무 열매 몇 종류를 따왔습니다. 일본의 동양음식 풍속사학자 마키 히로시는 1970년대부터 무려 7년간 한국의 시골을 다니면서 한국의 전통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그 자료만 해도 사진 5만 장, 녹음 테이프 4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현장 조사 자료들은 아직까지도 한국 풍속 요리 연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한국을 연구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한국 전통 요리는 의식 동원이라는 견지에서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의 콩나물, 도토리묵 등이 건강식으로 지금 일본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많은 음식이 일본에서 붐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마키 히로시는 일본의 음식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양 음식은 한중일, 삼국 간의 교류가 아주 먼 과거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일본의 음식을 연구하면서 한국, 중국의 음식까지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어 동양음식 풍속사학자로 자리 잡았는데요. 앞선 일화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마키 히로시는 한식 중에서 특히나 나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삼, 더덕, 쓴바귀, 달래, 고들빼기 등 뿌리 중심의 나물을 즐기는 한국인은 본능적으로 의식 동원의 식생활을 즐겨왔습니다. 마키 히로시는 중국, 일본도 있는 약식 동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유독 한국만이 이를 적극적으로 식생활에 적용해왔다고 주장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에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연구를 위해 한국에 처음 방문하여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어떤 한국인이 쓴바귀 뿌리의 즙을 마시면 암에 좋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키 히로시는 이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의 암 환자에게 쓴바귀 뿌리의 즙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쓴바귀 뿌리의 즙을 마시며 암과 싸움을 이어가던 일본의 환자의 상태가 현저한 회복세를 보이자 마키 히로시는 일본의 약학연구소에 쓴바귀 성분 분석 의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 음식을 연구하면서 그는 일본의 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 한국 요리에 대한 글을 썼고 1984년에는 김치 여행이란 1시간짜리 프로를 만들어 일본 NTV에서 방영하여 일본의 김치붐을 일으키기도 했고 이후에는 한국 명체 이야기를 집필해 한국의 나물 음식 문화를 일본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식 발음인 나무르란 이름으로 일본의 식탁에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일본 요리 유튜버들 사이에서 삼색나물을 요리하는 영상이 제작되어 올라오고 있는 만큼 한국의 나물 식문화는 일본에 완전히 뿌리 내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한국인이 일본의 가정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갔더니 일본인 안주인이 한국에도 나무르 같은 요리가 있냐고 묻는 상황도 벌어지곤 한다는데요. 이처럼 일본 내 한식 유행은 한류가 대세인 현재보다 훨씬 더 과거에 이미 일본에서도 불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요즘 시대에 신토불이라고 하면 과거의 고리타분한 마케팅으로 보고 한국산을 저급한 것으로 여기는 현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인데요. 그래서 같은 재료라도 한국산보다는 외국산을, 한국 이름보다는 외국 이름으로 부르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남자는 멸종 위기에 처한 토종 종자가 세계 최고라는 것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엉겅퀴를 국화로 삼고 있습니다. 오래 옛날 엉겅퀴 전설 덕분이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 엉겅퀴가 밀크 시슬이란 이름으로 생약 정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옛부터 엉겅퀴를 약재 혹은 건강식으로 아름아름 섭취를 해왔지만 유럽에서 영양제 형태로 들어온 엉겅퀴 제품과 중국산 저가 엉겅퀴, 외국 품종의 확산 속에서 한국의 엉겅퀴는 한국인의 무관심 속에서 멸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쑥, 다슬기,
산수유, 돼지 감자 등을 이용한 건강식품을 만들어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한 심재석 대표는 마음속 한 가지 불편함을 갖고 있었는데요.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농업을 공부하고 약초와 농사 전문가로 불렸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을 내걸어 성공한 제품을 먹고 전부 남들이 개발한 제품을 따라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남들 부럽지 않은 성공을 한 그였지만 전문가로서 마음속 불편함은 어쩔 수 없었는데요. 그때 어릴 적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엉겅퀴 한 가마니면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시작된 심재석 대표의 엉겅퀴 연구. 하지만 한국에는 토종 엉겅퀴를 재배하는 사람도 없고 재배 방법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엉겅퀴의 자연 발화율은 5%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직파, 멀치, 포트 육무 이식 등 다양한 재배를 하면서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엉겅퀴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6년간의 연구 끝에 신 대표는 멸종 위기에 놓였던 토종 가시 엉겅퀴 재배법 표준화에 성공하는데요. 그리고 토종 엉겅퀴인 가시 엉겅퀴의 성분 규명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유럽산 밀크시슬에는 없는 서시마리틴 성분이 토종 엉겅퀴에는 다른 기능성 물질보다 10배나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능성 물질 함량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무려 70배나 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편차로 제품을 개발하고 양산을 한다고 해도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 대표는 3년간 올릭 간격으로 표본을 채취하며 각 조건마다 성분과 함량 평균치를 내어 세계 최초 엉겅퀴 성분 지도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지식경제부에서 국가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아 대학과 함께 효능연구와 제품개발 등을 진행해서 현재는 지역 농가의 재배법을 전수하고 매년 100여 개 톤의 물량을 전량 매수하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땅과 물이 좋아 한국에서 생산되는 약재가 뛰어나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한국의 토종작물은 힘을 잃고 경쟁력이 추락해서 뒷방의 늙은이 취급받으며 외면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해외 생약자원 전문가들은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유럽은 전부 석회암 지역이라 이런 좋은 약초가 잘 나오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토양과 계절이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약초의 보고를 가지고 있어도 생약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